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살면서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적 있습니까? 난 지금 외롭지 않다. 외로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난 한 번도 살면서 외로움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럼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장단컨대. 외로움을 느낀다? 그냥 정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외로움은 다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차이는 있죠. 좀 외로움에 대한 어떤 무게의 차이는 있고, 그리고 외로움을 겉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워도 그걸 겉으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나 외로워, 어, 혼자 있는 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굳이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네,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저도 살다가 이딴 것이 외로움 느낍니다. 저라고 해서 왜 안 느낄까요? 느껴요. 근데 그 외로움이 24시간 동안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예요. 약간 감기 같은 거죠, 감기. 재채기 같은 거.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가고,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가고. 물론 이게 하루 왼종의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첫 번째 고민사 주셨던 그분처럼 외로움이라는 그 존재가 하루 종일 나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롭지 않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또 사람일까? 정상일까? 아닙니다. 인간은 외로워야 됩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제 내가 다루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좀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로, 외로움은 항상 불현듯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내가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거 뭐냐 하면, 외로움을 부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제가 생각해 보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약간 좀 고쳐야 될 점이라고 하면, 외로움은 그냥 부정이에요. 외로움을 부정 그 자체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극도로 싫어하고, 외로우면 안 된다, 외로움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외로움 자체를 그냥 무조건 나쁜 거, 해로운 거, 전혀 도움 안 되는, 쓸모없는 거, 온갖 부정이랑 부정은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외로움이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무조건 나쁘게만 보십니까? 좋을 때도 있어요. 단지 그 좋은 거를 못 찾아가지고. 외로움이라는 어떤 쓰임새를 잘 활용할 줄 몰라가지고 내 인생이 뭔가 좋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면 다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무조건 힘들고,
그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그냥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느껴봤을 때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무조건 나쁜 거고, 무조건 해로운 거고, 무조건 이상한 것이다. 물론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보다는 그 인간의 개인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 사회는 어떠냐 하면 뭔가 혼자서 뭔가 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봐. 이거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인 것도 있지만 사회의 문제. 왜 사회의 문제냐? 우리나라는 뭐 혼자서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 친구도 없는 외톨이, 왕따, 호래비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혼자 살 수도 있는 거고 혼자 놀 수도 있는 거고 혼자가 편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혼자서 뭘 한다 하면 아이고 정말은 뭐 친구도 없었고 어? 주변에 뭐 다른 데 아무도 없네. 야 존나 불쌍하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때리게 놀리고 혼자 다니니까 옆에 뭐 붙어 다니는 애 없으니까 따시키고 아니면 뭐 혼자서 뭐 한다 하면 아이고 나이 먹고 그동안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뭔가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정서 때문에 이 외로움을 부족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극도의 뭔가 사회성과 어떤 그 집단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근데 그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룹 문화, 집단 문화가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집단 문화의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사회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죠. 사회 곳곳에. 그 우리나라 이제 집단 문화의 부작용들 뭐 뭔가 이제 혼자 하는 거 많이 생겼잖아요. 혼자 하는 거. 뭐 1인 컨텐츠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 혼자 밥 먹는 거 이상해 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런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관점이 달라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무조건 피하고 본다는 거지, 외로움을. 외로움 자체를 무조건 싫어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처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외로움이 살면서 나에게 해를 가하기보다 도움을 주는 순간도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뭐 남자들 취미 중에 뭐 낚시 같은 것도 있지만 뭐 보통 취미생활 같은 게 보면 뭐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동호회 같은 모임에 가가지고 짝 맞춰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혼자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사이클 같은 것도 혼자 할 수 있고 여행 같은 것도 요즘에 혼자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 혼자 갔다 오신 분들 만족도가 더 높아요. 왜냐? 같이 가게 되면 시간 맞추고 서로 맘 맞추고 같이 가면 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습관과 성격이 다르니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것도 있고 같이 가니까 이제 뭐 누구 하나 또 성격 안 맞는 사람 같이 가면 또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힐링이 되기보다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혼자 가면 누구랑 뭐 짝을 맞출 필요도 없고 내한테 맞는 데 그대로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가면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제 뭔가 제가 자기가 혼자서 원하는 걸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그 어떤 취미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어, 성취감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차박이라고 하죠, 차박. 그 왜 차에다가 캠핑하는 거. 그 유행이라고 하잖아. 물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차박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보여 혼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그래서 뭔가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내가 먼저 그 외로울 때 혼자서 뭔가
이 사색하고 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을 여기자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진다는 거는 인생에서 굉장히 커다란 축복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거를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왔을 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용도로 쓰면 충분히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 줄 수 있는 가치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 뭐 개인 취미 생활이나 뭐 캠핑, 차박, 낚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어떤 힐링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기회로 여기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이 적어져야죠. 적어져야죠.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뭔가 혼자 한다 하면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뭐 혼자서 뭐 캠핑 가고 혼자서 낚시하고 혼자서 뭐 드라이브하고 혼자서 맛집 여행하고 그런 케이스가 엄청 많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 얘기 못 했습니다. 혼자서 어디를 여행을 가냐? 혼자서 가서 무슨 재미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 혼자 가는 거 재밌던데? 혼자 가기 낫던데?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혼자 가니까 뭐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누구 약속 잡을 필요도 없이.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외로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안고 가야 하고 내 스스로 극복하는 요령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키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 고민사연도 그렇고. 이 외로움도 내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고, 이 외로움이 찾아서 내가 스스로 극복한 나만의 요령, 나만의 방법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많아요. 결혼했는데 외롭다고. 옆에 있어도 외롭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와이프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뭐가 외롭냐? 여러분, 같이 산다고 대화할 것 같습니까? 대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 취미생활 안 맞고, 뭔가 트러블 있고 하잖아요. 갑방 쓰는 경우도 많고, 잠도 따로 자는 경우도 많고, 뭐, 근무지 다르고 하면 주말 부부 하면서 거의 뭐 남이나 비슷하게 지내고, 그런 케이스 많아요. 부부라고 해서 하루 왼쪽이 같이 있고, 하루 왼쪽이 뭐, 살 비비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부도 있긴 하겠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이 막 공유하고, 대화하고, 막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안 맞고 막 부딪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남보다도 더 대하기 어렵고 그런 게 가족이에요. 특히 부부 사이 같은 거. 특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외로워서 결혼해야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외로워서 결혼한 경우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그 말 했잖아요. 왜 그 말 했냐? 나의 외로움은 절대 그 상대방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채워야 되는 거죠. 옆에 있어도 외로움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외로운 거야. 외롭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찾는 거죠.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채워줄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람 나는 거죠. 집안 거덜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불륜공화국이라 하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부부끼리 있어도 외로움 많이 느끼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뛰쳐나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딴 데서 살림 차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외로움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내 능력껏 대처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옆에 친구, 뭐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해야 된다. 왜? 내 거기 때문에. 이 외로움도 내 거예요. 나한테 지분이 있어요. 남의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남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외로움이 어떻게 찾았는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 분석하고 잘 대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들어온 건데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대방도 자기 건 알겠지만 남의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외로움을 상대방이 달래줄 수 있을 거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쓸쓸하고 외롭다고 느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극복을 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그거를 좀 벗삼을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고, 내 어떤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수단들, 뭐 취미나 뭐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서 아, 외로운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괜찮구나. 한 번쯤 이렇게 외로움 찾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외로움을 정말 싫어해요. 외롭다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근데 언제까지 외로움을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테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거기다가 혼자 잠깐 사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100세까지. 여러분 지금 서른이면 70년 동안 혼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좋잖아요. 혼자 자취하는 거 좋잖아. 근데 혼자 자취하면서 외롭잖아요. 그것도 외로운 것도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혼자 살 것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주의하지 마시고, 내가 외롭다고 해서 상대방은 안 외롭다,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고,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외로움이란 존재를 내가 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안고 어떻게든 스스로 극복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하기 나름입니다. 자, 아무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